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EPL 득점왕까지 석권한 퍼스트터치의 제왕, 한때 동구권 최강의 스트라이커로 2010년 맨유의 4-4-2 전술의 핵심이자 공격의 시발점, 우아한 플레이와 신이 내려주신 것만 같은 볼 컨트롤을 자랑했던 드미타르 베르바토프입니다. 1981년 1월 30일 불가리아 남서부 지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블라고 에브그라드에서 태어난 베르바토프. 그에게는 운동선수의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인 이반 베르바토프는 체스카 소피아 등에서 뛴 축구선수 출신이었고, 어머니인 마가리타는 핸드볼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르바토프는 어릴 적부터 AC 밀란의 팬이었으며 네덜란드의 레전드 마르코 반 바스텐을 롤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반 바스텐이 부상으로 은퇴하자 펑펑 눈물을 흘리던 베르바토프였습니다. 하지만 유로 96을 보고 난 뒤 앨런 시어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시어러의 유니폼을 입고 잤을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은 욕망도 생겨났죠. 베르바토프는 그의 고향 클럽인 피린 블라고 에브그라드에서 유스 커리어를 시작을 했으며 92경기에서 77골을 득점하며 그는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곧 아버지가 뛰었던 체스카 소피아로 팀을 옮겨서 1998-99 시즌 18살의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프로에 데뷔했다 해서 곧장 큰 돈을 만진 건 아니었습니다. 유망주에 불과했던 베르바토프는 커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어린 공격수가 두각을 나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9-2000 시즌 27경기에 나서 14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통이었을까요? 잘 나가던 베르바토프는 최대 라이벌인 레브스키와의 경기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날렸고, 팬들은 어린 공격수에게 큰 실망감을 표시합니다. 경기를 주도하고도 이기지 못한 소피아는 결국 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그 책임은 베르바토프가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이전 시즌에 아픔을 딛고 2000-2001 시즌 11경기에서 8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소피아의 간판으로 우뚝 섭니다. 거기에 어린 나이에 자국 불가리아 대표팀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이 공격수에게 빅클럽들의 손길이 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베르바토프는 자신의 20번째 생일을 앞둔 2001년 1월 33억의 이적료로 바이엘 레버쿠젠의 선수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시즌 중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베르바토프는 적응에 애를 먹으며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래블보다 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트래플 2위로 기억되는 레버쿠젠의 2001-2002 시즌, 베르바토프는 서서히 유럽 무대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올림피크 리옹과 1차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넣은 골은 베르바토프의 챔스 첫 골이었고, 본인에게 오래 기억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또 반전의 반전으로 기억되는 리버풀과의 8강 2차전도 세 번째 골을 집어넣으면서 팀의 4대2 승리를 이끌기도 했죠. 그 덕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결승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카시아스의 선방 앞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자신의 첫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눈앞에서 날려버리긴 했지만 2002-2003 시즌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백전노장 키어센을 밀어내고 레버쿠젠의 엄연한 강판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즌 주전들과의 이적과 부상으로 흔들리면서 레버쿠젠은 전 시즌에 못 미쳤고, 베르바토프는 4골에 그칩니다. 다음에 팀 성적이 비록 뒷받침되지 못했지만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완숙된 기량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르바토프는 맹활약했지만 2002년 이후 레버쿠젠은 점점 우승권과 멀어집니다. 레버쿠젠은 커져가는 간판 공격수의 야망을 채우기는 부족했고, 재정적인 여건도 좋지 못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를 놓치지 않고 2005년 후반부터 발렌시아, 리버풀, 맨유를 비롯한 유수의 클럽들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르바토프는 다소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2006년 여름 불가리아 출신 선수로는 역대 최고액인 202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것입니다. 더 큰 클럽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토트넘을 택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트넘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켜봤고, 젊고 유망한 선수들과 능력 있는 마틴율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옷을 입은 베르바토프는 서서히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 볼튼던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했고,
2라운드 셰필드전에서 첫 득점을 올립니다. 베르바토프가 11월까지는 적응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득점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 시기 베르바토프는 로비킨과 투톱을 이루었는데 이 둘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베르바토프가 머리와 발을 이용하여 빈 공간으로 공을 넘겨주면 킨이 이를 잡아 마무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첫 시즌 베르바토프가 받아든 성적은 49경기 23골,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33경기 12골이었습니다. 모두 팀 내 최다 기록이었죠. 게다가 경기력까지 훌륭했던 베르바토프는 2006-2007 시즌 토트넘 최우수 선수왕과 프리미어리그 선수협회 선정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립니다. 리그 내 활약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돋보인 것은 UEFA컵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베르바토프는 일찌감치 챔스 결승 무대를 밟은 것을 비롯하여 국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결과로 드러났고 그는 7골을 넣으며 팀을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럽 무대 성공에 목말라 하던 토트넘 팬들에게 자신의 팀이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였습니다. 두 번째 시즌 들어서면서도 베르바토프의 활약은 이어집니다. 2008년 2월 리그컵을 들어올리는 경사도 있었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킨과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을 이끕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베르바토프를 영입하기 위해서 토트넘에 비드를 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르바토프는 맨유 합류를 위해서 이적 요청을 합니다. 토트넘의 회장인 다니엘 레비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협상은 장기화됩니다. 토트넘은 베르바토프를 명단에서 제외시키며 강경책을 씁니다. 이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적은 가까스로 이루어집니다. 베르바토프는 이적 시장 마지막 날 433억의 금액으로 맨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의 맨유 데뷔전은 3라운드 리버풀전이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찰떡 호흡을 자랑했던 킨과 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베르바토프는 첫 경기에서 카를로스 테베즈의 골을 어시스트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베르바토프가 점차 맨유에 적응해 나갑니다. 7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서 득점을 성공한 뒤 자리를 잡아나갔죠. FA컵 4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팀 패배에 원흉이 된 것이 아쉬웠으나 이적 첫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하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팀의 준승에 공헌했죠.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09-2010 시즌 베르바토프에게는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베르바토프는 EPL에서 12골을 기록했고 다른 대회들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전 시즌보다 EPL 득점은 2골을 더 넣었으나 전체 득점은 2골이 하락했습니다. 절치부심하고 맞이한 2010-2011 시즌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베르바토프는 5라운드 리버풀전 헤드트릭으로 팀의 승리를 이끕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되었죠. 특히 당시 오버헤드킥 득점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5라운드 블랙번전에서 무려 5골을 득점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결국 베르바토프는 해당 시즌 20골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릅니다. 하지만 사실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르바토프와 맨유 간의 균열이 시작이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죠. 베르바토프의 득점은 몰아치기가 주라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일명 원기옥처럼 기를 모아 한꺼번에 몰아넣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공동 득점왕인 테베즈 또한 몰아넣었지만 베르바토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방에서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빠른 축구를 구사하던 맨유였는데 베르바토프가 템포를 끊는다는 것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비판과 동시에 베르바토프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1-2012 시즌부터는 웨인 루니,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데니 웰백에 밀려서 출전 기회가 극히 줄어듭니다. 교체로 출전해도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결국 베르바토프는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새롭게 합류한 팀은 풀럼이었습니다. 풀럼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감독이 토트넘 시절 자신을 데려왔던 마틴 롤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31살의 베르바토프는 선발로 뛰기 원했고 그 신뢰를 심어준 이가 바로 이 마틴 롤 감독이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이적 바로 다음 날에 펼쳐진 3라운드 웨스트햄 전에 출전을 하면서 데뷔합니다. 4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홈 데뷔전을 치렀는데 멀티골을 기록하며 이름값을 합니다. 베르바토프는 풀럼 이적 첫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5골을 넣으며 맹위를 떨칩니다. 다만 경기 외적으로 베르바토프가 안 좋은 모습을 노출합니다. 베르바토프는 토트넘이나 맨유 시절 팀 동료들에게 곧잘 짜증을 내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풀럼에서 와도 그 빈도가 늘어서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죠. 또한 베르바토프는 19라운드 득점 이후 네이에 적힌 문구를 보여준 게 문제가 됩니다.
문구엔 차분히 나한테 패스만 해라고 적혀 있었죠. 베르바토프는 이 일로 경고를 받았는데 당시 감독인 마틴 요리 이 행동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합니다. 미디어도 오만한 행동이며 경고를 받은 것 자체도 좋지 못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면들은 팀 성적의 하락과 함께 베르바토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베르바토프는 플럼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13-2014 시즌 베르바토프의 활약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프리미어 리그만 해도 17경기 4골에 그쳤죠. 이 시기 베르바토프는 경기 내외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베르바토프는 1월 AS 모나코로 이적을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생활을 청산했죠. 풀럼은 베르바토프가 떠난 뒤 후반기 반등에 실패하며 강등됩니다. 팬들은 강등 이후 베르바토프에게 도를 넘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모나코에서 2시즌간 활약했고 그리스 리그로 이적하여 1시즌간 뜁니다. 베르바토프는 그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프리미어 리그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토트넘 시절부터 탈모기가 보였는데 맨유 시절을 거치면서 점점 탈모가 심해지면서 과거에 헤어밴드 착용을 버리게 되었고 짧은 헤어컷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가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모나코 시절엔 반삭으로 다니다 결국 모발 이식을 받게 됩니다. 2016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팀을 알아보았지만 실패했고 1년간 팀을 못 구해 은퇴설까지 나돌았으나 2017년 여름 예전 팀 동료 웨스 브라운과 같이 인도의 프로팀과 계약을 했고 2019년 9월 19일 21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가리아 국대 올타임 최다 득점자인 베르바토프는 백작과 같이 우아함이 있다 하여 백작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볼터치는 박지성도 팀 내 최고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스피드가 느리고 몸싸움을 싫어해 빠른 속도를 펼치는 팀 컬러에 맞지 않았지만 그에게 공이 가면 축구 팬들은 그의 우아한 움직임에 큰 기대를 하곤 했습니다. 그와 같은 플레이어를 다시 보기 힘들겠지만 팬들의 마음속에 그의 세련된 볼터치는 그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아르헨티나가 낳은 역대급 천재로 작지만 날렵한 움직임으로 상대 적진을 휘어저었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